15페이지 오른쪽 개념 강의를 하겠죠? 오른쪽 개념 강의. 일본 이제 15페이지 이제 오른쪽 이제 개념 강의를 이제 할 건데 제목이 집합의 연산 법칙이에요. 제목이 이제 집합의 이제 연산 법칙인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배웠던 이제 15페이지 이제 왼쪽에서 배웠다는 건 이제 집합의 성질. 집합은 이런 어떤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번 집합의 연산 법칙은 뭐냐면, 집합을 계산할 때, 이런 이제, 법칙을, 이제 규칙을, 이런 룰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 룰을 사용해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배웠던 성질은 그냥 이제, 어떤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두라고 이 법칙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사용해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법칙이나 성질이나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보니까 일단 교환 법칙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결합 법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덧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이제 교환 법칙 이런 걸 배웠었죠. 덧셈도 뭐 2 플러스 3이면 A는 뭐 3 플러스 2하고 똑같다. 뭐 2 곱하기 3이면 뭐 3 곱하기 2하고 똑같다 해서 A 플러스 B는 이제 B 플러스 A, 뭐 A 곱하기 B는 이제 B 곱하기 A 해서 교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얘는 이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얘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집합 역시도 교환 법칙이 있는데 이제 교집합의 이제 교환 법칙, 이제 합집합의 이제 교환 법칙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A의 원소와 B의 원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을 찾아서 집합을 만들어 준 거나 B에 있는 녀석과 A에 있는 녀석을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을 이제 집합으로 만들어 준 거나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가 똑같다 이거예요. 합집합 역시도 A에 있는 원소와 B에 있는 원소들을 합해서 집합을 만들거나 B에 있는 원소와 A에 있는 원소를 합해서 원소를 만들어주거나 똑같으니까 A 교집합 B, B 교집합 A, A 합집합 B, B 합집합 A를 편하게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합 법칙은 뭐냐? 이거 뭐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제 이 결합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덧셈의 결합 법칙, 곱셈의 결합 법칙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덧셈을 했을 때 2 플러스 3 플러스 4라는 계산을 했을 때 야이부터 하거나 또는 야이부터 하거나 이제 결과가 똑같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2 곱하기 1로 3 곱하기 6 하면 이제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야이부터 하거나 똑같았었죠. 집합에서도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이것도 이제 교환하고 이것도 이제 교집합하고 이제 합집합이 있는데 자 A 교집합 이제 B 교집합 C 또는 이제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을 때 야이부터 하거나 또는 이제 나이부터 하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역시 합집합 역시도 A 합집합 B부터 여기서부터 하거나 B 합집합 C부터 하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좀 주의하셔야 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교집합이 돼 있을 때, 다 교집합, 전부 다 합집합이 돼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건 안 돼요.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교집합하고 합집합이 섞여져 있을 때는 A를 먼저 계산한 것과 야이를 먼저 계산하는 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합 법칙은 교집합만 있을 때, 합집합만 있을 때 그런 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다른지 잠깐만 보여드리면 선생님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A, B, C라고 했을 때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이고요. A 교집합 B 거기다 합집합을 해준 건 이 부분이에요. 야이는 이런 거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일 때 B 합집합 C부터 하고요. B 합집합 C 이렇게 했죠.
Y하고 AY 교집합을 물어보면 여기면서 Y면서 이제 A인 거는 Y죠, Y.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명백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만 이제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이제 설명드리면 될 거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려보면 같다는 게 바로 그냥 알 수 있으니까요. 특별하게 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환법칙 할 때 조금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차집합은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B하고 B-A는 같지 않다는 걸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A는 A에 대한 B 차집하니까 A의 고유한 녀석들만 좋아하는 거고요. B-A는 B의 고유한 녀석들만 좋아하는 거니까 교환법칙 할 때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제 집합 연산법칙을 가르쳤고요. 교집합, 합집합 나눠주시면 되고요. 결합법칙도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일품책에서도 지금 뭐 특별한 거 없이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분배법칙하고 흡수법칙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 분배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는 형태하고요.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으면 Y를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처럼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Y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분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C로 Y를 이제 B하고 곱해주고 Y하고 이런 식으로 C하고 해서 이렇게 분배해줄 수 있다. 나누어서 곱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제가 중학교 항목으로 설명해보면 3 곱하기 2 플러스 4 이렇게 했다면 이 3 곱하기라는 건 이렇게 가죠. 3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는 이제 중간으로 오는 거고 다시 이제 3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괄호 밖에 있던 이제 곱하기는 괄호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고 괄호 안에 있는 플러스는 이제 괄호 밖으로 들어오는 형태였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 분배 법칙에서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AB 더하기 AC 이렇게 가르쳤었죠. 집합도 이제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집합은 A 교집합 B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괄호 밖에 있던 교집합이 괄호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고 괄호 안에 있던 합집합이 괄호 밖으로 오고요. 다시 이제 A 교집합 C에서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똑같다는 게 바로 보여요.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죠. 선생님이 항상 이제 중간중간에 바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작은 사소한 표현들을 실수하는 게 가끔씩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단순 계산도 좀 잘못하고 항상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수정 없이 그냥 바로 올립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 질문하시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발견해주는 제도도 감사한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수정은 없습니다. 자 보면요. 비합집합 C라는 게 있는데 비합집합 C가 야이가 되는 거죠. 야이가 될 건데 여기다가 A의 교집합을 물어보면 A만 남는 녀석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될 거고 Y를 이제 그려보면 A 교집합 B 이렇게 보면 A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일 때 A 교집합 B에 보면 Y가 되겠죠. A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C를 합해줄 거니까 A 교집합 C는 또 Y가 되겠죠. 합해줄 거니까 똑같죠. 이런 식으로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배법칙 역시 편하게 받아들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분배법칙 이렇게 공부해 놓고 다시 거꾸로도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야이하고 야이를 묶어가지고 인수분해처럼 A 교집합으로 묶어서 B 합집합 C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어야 돼요. A 교집합으로 묶었을 때 A 교집합을 순간 지워버리고
비합집합식을 적어주는 형태를. 무슨 이야기냐면 A 곱하기 B 플러스 D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중학교 1학년이라면 중학교 2학년은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이거 뭐 잘 안 적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잘 거라고 보고 A 합집합 B죠. A 합집합 B 이렇게 될 거고요. 괄호 밖에 있던 이제 합집합이 괄호 안으로 들어왔고 이 교집합은 밖에 적어주고요. 다시 이제 A 합집합 C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I를 다시 거꾸로 돌아올 때 I와 I를 보고 A 합집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C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다 보면 되는 거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합의 연산법칙은 교환, 결합, 분배가 있다 이거. 교환, 결합, 분배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지금 일품 책의 지금 순서네요. 그리고 거기 보면 1등급 팁에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게 흡수 법칙인데요. 흡수 법칙인데 이 흡수 법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품에 있는 이 흡수 법칙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갖고 연산을 하는데 답이 도출되는 녀석이 둘 중에 하나가 도출된다는 얘기예요. 답이 도출될 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A 교집합 X를 냈는데 A가 나왔거나 뭐 A 합집합 X를 냈는데 뭐 X가 나왔거나 뭐 A 교집합 B를 냈는데 B가 나왔거나 A 합집합 B를 냈는데 뭐 A가 나왔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집합 갖고 이제 연산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답이 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집합 중에 하나로 도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이 두 개의 집합 중에 하나의 집합으로 흡수돼 버렸다 해서 흡수 법칙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품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A 교집합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 같은 경우나 A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슨 분배 법칙으로 계산하지 말란 얘기예요.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A를 뭐 A 교집합 A 이렇게 하고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다시 I는 A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돼버려요. 다시 I를 하게 되면 큰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A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집합이라는 거는 작은 게 나오는데 이 집합과 이 집합이 어느 게 크냐 이거죠. A라는 집합은 A 합집합 B의 이제 부분 집합인 거니까 당연히 A 합집합 B가 크겠죠. 이 I가 지금 상위의 개념이니까 좀 더 넓은 개념이니까 우리가 좀 폭넓은 원소로 따졌을 때 폭넓은 개념이니까 큰 녀석이니까 당연히 그냥 A가 나와버린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I와 I를 비교할 때는 I가 큰 녀석이죠. 그러면 그냥 A가 나와버린다. 합집합은 큰 녀석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흡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선생님은 근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빨리 만들면 그냥 AAB 적어놓고요. 이런 식으로 AAB 적어놓고 괄호 쳐주고요. 여기가 합집합이면 여기 교집합, 여기가 교집합이면 여기가 합집합 이렇게 해서 흡수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크니까 여기는 A, 이쪽에서는 이제 이쪽이 크니까 작은 녀석이 나와야 되니까 A에서 선생님은 AAB 형태가 나와 있고 여기가 교집합, 여기가 합일대 교 이런 형태가 외워져 있는 거죠. 그 정도만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 이 정도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문제도 다 풀어버릴게요. 문제도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10번을 볼게요. 10번. 제가 이제 이걸 영상을 끝나고 수업을 가야 돼서 16쪽은 내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하면 시험 전에 집합이 시험범위에 들어간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야 되네. 자, 볼게요. 10번을 봤더니 전체 집합 U가 주어졌고요.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에 대해 B에 대하여
항상 그 애들이 문제를 풀 때 공집합이 아닌 두 부집합 A, B에 대해서 이런 존재 조건을 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수학에서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이제 수의 이제 연산을 할 때 뭐 0이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빼주는 것처럼 공집합도 그냥 공집합이면 답이 여러 개 나오거나 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집합을 제외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집합을 풀 때 공집합이 아니라고 존재 조건을 주는 건 답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A, B는 이제 C, B, E다 이렇게 생각을 칠게요. 근데 이제 그러면 A는 E면 A는 C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누가 B가 0이 되면 안 되죠. B가 0이 되버리면 이런 말 할 수 없죠. B가 0이 아니라면 B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게 되죠.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게 되듯이 우리가 이제 집합 문제를 풀 때 공집합이 아니 어떤 두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자꾸 주는 이유는 공집합이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공집합이면 답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전제 조건에서 자꾸 주는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건을 잘 안 적어줍니다. 전체 당연하게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전체 연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산에서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분집합 A, B에 대해서 A가 지금 B에 컨테인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A-B의 여집합이 A다.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 그냥 당연히 이제 차집합을 교집합 형태로 바꿀 수 있냐는 물어보는 거죠. A-B의 여집합을 물어보니까 차집합이 교집합 형태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을 붙여주는 거니까 A 교집합 B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A가 B에 컨테인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작은 게 나와야 될 거니까 교집합은 A가 나와버리겠죠. 흡수돼 버렸네요. 그래서 A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여기 있을 때는 두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집합일 때 여기서 되겠죠. 공집합 빼기 공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하면 공집합 빼기 이제 U니까 이건 이제 공집합 되겠죠. 그래서 이건 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그냥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A하고 B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A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무슨 분배 법칙으로 계산한다는 거는 답을 연습하는 과정은 좋지만 이집합과 이집합을 보면요, 여기는 A의 원소가 다 들어있는 거고 여기도 지금 A의 원소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B의 여집합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벤다이그램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이렇게 B가 됐을 때 A는 A라는 원소에다가 B의 여집합까지 있는 거니까 A가 지금 더 넓은 개념이죠. 그리고 넓은 개념과 작은 개념이 교집합을 놓으니까 작은 녀석이 나올 거니까 맞았다 이거죠. 그냥 이거를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해야지 이거 막 너무 이제 연산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 나이를 뭐 분배 법칙을 배웠다고 A 교집합 A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A 교집합 A 놓고 합집합 나오고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A일 거고 합집합 A는 이제 A-B일 거니까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면 이게 공집합이죠. A 합집합 공집합은 A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이면 답은 나와요. 공집합하고요. 공집합, 합집합, 이제 공집합이 여집합하면 어쨌든 공집합에서 답이 공집합 나오는데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A하고 B가 공집합이라면 이런 연산 자체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라는 존재 조건이 주는 겁니다. 만약 두 개가 공집합이었다면 뭐 무조건 어떻게 연산을 해도
이제 공집합이 나오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물론 아니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분배 법칙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면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편하게 푸란 얘기예요. 여기를 봤더니 또 A-B를 물어봤는데 아까 기억도 맞았고 이제 니은도 맞았죠. 디귿인데 이것도 뭐 크게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전제 조건이 A가 이제 B에 컨테인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준 형태니까 당연히 여기는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A-공집합이 될 거고 A-공집합이 될 건데 이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는 거니까요. A의 원소 중에서 공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빼주라고 하고 있는 건데 A는 어떤 힘도 차집합에서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A다 해서 A 역시도 맞았네요. Y를 굳이 막 연산 법칙을 배웠다고 해서 A를 A 빼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막 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Y를 배웠다고 해서 그리고 다시 Y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Y를 다시 또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드모르간 법칙을 안 배웠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드모르간 법칙을 안 배웠는데 제가 지금 드모르간 법칙을 써버렸네요. 드모르간 법칙을 배우면 이 여집합이 들어갔을 때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는데 제가 이렇게 쓰면 안 됐는데 써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직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냥 받아들이려 편하게 10번 끝내겠습니다. 11번 갈게요. 11번. 전체 집합 U가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이 U라는 이제 세상이 저도 자꾸 이제 이 U라는 세상이 자연수 10부터 그냥 편하게 쓸게요. X-X는 12i 자연수 이렇게 막 적어줘야 되는데 1부터 10까지 이렇게 편하게 적을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래요. 여기 세 부분 집합인데 X는 소수라는 집합에서 그러면 2, 4, 5, 7이 되겠네요. 이제 B라는 집합은 짝수니까 2, 4, 6, 8, 10 이렇게 될 거고요. C라는 집합은 6의 약수예요. 그러면 1, 2, 3, 6 되겠네요. A는 소수, B는 짝수, C는 6의 약수라고 주어졌네요. 그런데 출제자가 A 약집합 B 이렇게 주어졌고요. 교집합 이제 B 약집합, C의 여집합, I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I의 모든 원소의 합. 선생님 그냥 SX라고 할게요. 모든 원소의 합. 그러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할 건데 I를 볼 때 출제자는 I를 볼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를 비합집합 A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시각의 변화를 좀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하듯이 비합집합으로 묶어줄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A 교집합, C 교집합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냐 이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은 양의 원소를 또 다 구하고 양의 원소를 다 구한 다음에 똑같은 원소를 찾아오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페이지에서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또 양이는 B 합집합 A에 대한 C의 차집합이죠. 그러면 양이를 보라는 얘기예요. A에서 공통 원소를 빼주라는 거니까 A는 독보적 A만 사랑하는 녀석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C를 사랑하는 녀석을 빼줄 건데 2하고 3은 여기 둘 다 있잖아요. 그래서 A를 죽여버리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지금 5하고 7이라는 집합이 되겠죠. 그럼 B라는 집합에 5하고 7이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B라는 집합에 5하고 7이라는 집합이 들어가 버리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에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이 볼게요. 12, 양이도 12, 양이도 12 12 곱하기 3에다가 마지막 6이 있네요. 그러면 36 더하기 6해서 42 되겠습니다. 농원한 문제들밖에 없네요. 좋습니다. 처음에 어려워 보이지만요, 이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는 거 알지만 자꾸 적어보시면 될 거고요. 다시 오프라인 때 또 가르치면 분명히 쉬워질 겁니다. 힘내십시오. 전체 집합 위에 또 부분 집합 이제 A, B에 대하여 다음 중
이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A가 지금 복잡해 보였는데요. A가 이제 중괄호 안에 A 교집합 B가 있고 A 교집합 B 교집합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보이지만 A 교집합으로 묶어줄 생각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시 합집합에 지어주고 다시 중괄호가 지어줬는데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지어줬고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주어졌네요. 출제자는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B에 적는 순간 양이를 묶어줄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보니까 A 여집합 B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양이를 묶어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네요.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이런 연산을 계산할 때 야이와 야이로 묶어준다면 A 교집합, B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심플하게 바뀔 거고요. 합집합 A는 야이와 야이로 묶어줬을 때 야이와 야이로 묶어줬을 때 이렇게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야이는 뭐예요? B와 B를 뺀 나머지 원소들로 B의 원소와 B를 뺀 나머지 원소들로 집합을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B의 원소를 뺀 나머지 녀석들로 집합을 만든 게 B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럼 B의 원소하고 B의 원소 아닌 녀석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야이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집합이 되겠죠.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을 부정하게 되면요, 부정한 녀석을 합해주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야이는 이제 A 교집합 이제 U가 될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작은 집합이 나오는 거니까 A가 된다 이거죠. 요 긴 식이 결국은 야이만 남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긴 식이 결국 야이만 남는다. 왜? 야이라고 야이를 합해버리면 전체 집합이니까 그거와 교집합을 해준 건 집합만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다시 A 합집합인데 야이 역시도 B와 B를 뺀 나머지 것들을 만든 나머지 원소로 만든 집합, B의 여집합은 공통인 원소가 없죠. 그러면 야이는 공집합이 될 거죠. 그러니까 야이는 의미가 없죠. 어떤 집합에다 공집합을 합해줘봤다 의미가 없으니까 출제자는 A 여집합만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않나요? 길어 보이지만 앞에 있는 A만 남고 있고요. 길어 보이지만 이 앞에 있는 A 여집합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A 합집합, A 여집합을 구하라는 이 내용을 상당히 길게 하는 거죠. 야이는 어떤 집합과 그 집합을 부정한 녀석들로 아닌 녀석들로 집합을 만들어준 녀석이니까 그들의 원소를 합해줘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전체 집합, 유니버셜 셋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몇 번인가요? 1번인데요.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만약 이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걸 물론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걸 적어놓고 이 A라는 걸 한번 떠올려보는 거예요. A를 떠올려보고 우리가 이제 A를 떠올려본 거죠. 그래서 이제 A 교집합, A 교집합 이렇게 해줘서 A 교집합, A 교집합 이렇게 해준 건데 여기 지금 B가 온 거고 여기 B의 여집합이 온 거예요. 그런데 괄호를 이제 쳐놓고 만약 이렇게 합집합을 해줬다면 이 B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니까 A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테마는 A교 테마인 겁니다. A 테마. 그래서 B 합집합, B 여집합. 요 A의 여집합 테마는 A의 여집합이라는 걸 이제 적어놓고요. 합집합 테마로 갈 거예요. 합집합 이렇게 갈 건데 여기도 A 합집합 이렇게 갈 건데 괄호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게 괄호 안에가 이제 교집합일 때 괄호 밖에가 합집합으로 표현해줬고 괄호 안에가 합집합일 때 교집합이 인정된 거니까 여기도 선생님이 합집합 형태로 갔다고 했죠. 그럼 여기 지금 교집합 형태로 갈 건데 우리가 출제자는 이제 B하고 이제 B의 여집합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끼리 교집합을 걷자 어떤 영향도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재미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냥 한번 쭉 가보면 될 겁니다. 근데 그냥 한번 시간이 나올 때 이걸 보면서 거꾸로 가보는 것도 좀 재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15페이지 강의를 마치겠고요. 그래서 노력하시는 제자님들을 응원하고 죄송해요. 표현했네요.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제일 잘 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 남학생인데 영상을 통해서 사과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제일 아끼는 제자 중에 이제 한 분인데 공부 더 하라고 엄청나게 꾸중을 했죠. 근데도 이제 선생님 꾸중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렸지만 웃으면서 받아주신 알 거예요. 이 지금 제 이걸 보고 언젠가 볼 거예요. 지금 오늘 양이라도 볼 거 알고 있고 선생님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제자들 보고 있는데 지금 특정한 제자에게 얘기해서는 죄송한데요. 오늘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겠고 저한테 꾸중 들은 제자님 제가 이제 많이 아낀다는 거 아실 겁니다. 지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학원 선생님이지만 진심으로 제자님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여러 제자님의 가족이 가장 여러 제자님이 잘 되길 바라겠지만 가족 말고 만약 제자님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이 저라는 건 확실합니다. 저도 제자님을 꾸중할 때 두렵습니다. 꾸중하게 되면 이제 학원을 하면서 꾸중한 제자들과 잘 된 경우도 있지만 잘 지내온 경우도 있지만 꾸중해서 헤어진 경우가 또 종종 있죠. 그런데 헤어짐이 두려워서 제자님에게 꾸중하지 않는다면 제자님은 선생님이 나태했던 10대 그 10대를 배울 줄 모릅니다. 선생님 43입니다. 43살인데 제자님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이 가장 후회하는 건 결과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나태했던 접니다. 제자님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저께 욕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어저께 와서 밤에까지 공부해주고 어저께 인사까지 웃으면서 해주신 제자님께 감사하고 몇 분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영상과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공부해주는 제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요 1학기까지는 아마 강의를 오픈할 생각이고요. 아마 2학기 때부터는 영상은 이제 제가 아마 오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픈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자꾸 이걸 계속 찍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기존 업무가 조금 너무 많아지는 게 있어서 선생님은 이제 1학년 2학기 과정까지는 이제 다 하겠고요. 2학년 과정부터는 시간 될 때마다 찍어서 제자님들이 필요한 영상 개인 톡으로 저는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학년 2학기. 근데 선생님이 좀 체력이 되면 아마 이제 올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미리 양해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 교육 과정을 다 올리긴 올릴 건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유튜브에 이제 올린다 다 만들어지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데 만드는 조금씩 이제 만들어서 올리다 보면 그걸 봐서 공부하는 애들이 왜 영상이 빨리빨리 안 올라오느냐 그런 게 좀 죄송하기도 해서 그런데 아마 또 몸이 좀 좋아지면요 그냥 바로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기 길게 했네요. 자, 강의들 수고하셨습니다.